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운님과 커피 한 잔님의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운님 질문입니다. 북한이 내분이 일어나고 국변 사태의 조짐이 보여도 폐쇄된 사회라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행동을 취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커피 한 잔의 질문님의 질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민주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할 말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최강문 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내분, 북한 내에서의 내분,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 사회를 흥분시켜서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내분이라면 김일성 주석이 조선혁명의 총참모부를 하고 지켜세우는 노동당 내분, 아니면 북한군과 노동당 사이의 내분, 뭐 이쯤 커야 무슨 북한의 주민 감시 통제 시스템이 흔들거리고 뭔가 소요가 있겠는데 이게 일어날 수가 일단은 없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물론이고 북한 전역의 노동당 조직 내에서는 그 어떤 내분 선동자도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 세습체제 수립을 전후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시종일관 세습체제의 살아를 걸고 밀고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전당의 수령사상 일색합니다. 노동당 내에는 수령의 사상 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있을 수 없다. 60년대에 다 죽여버리고 쫓아버리고 다 그랬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고 그거를 딱 종파라고 딱 규정해놨습니다. 김정일은 한수 더 나가서 우리 수령님의 머리는 종파분자들 때문에 휘어졌습니다. 그 인민들 속에서 독서의식이 제목으로도 나와. 그래서 종파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 확인 조사 그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저 잡아놓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못 나옵니다. 이런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노동당 유국 간부들 선발 원칙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노동당 간부 선발. 출신 성분, 사회 성분 깨끗이 두죠. 그리고 얘가 조직 생활을 시작해서 소년단 생활부터의 모든 평정서를 닦아. 딴 생각을 할 성격인가 아닌가 이거까지 닦아는 거야. 그러니까 10대 나이부터 닦아는 거야. 그 왜 소년단 조직이나 사료총 조직에서 애 때부터 생활 평정서를 따박따박 붙이는지 알아? 바로 이 간부 후불군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핵심 계층에서. 이거 10년, 20년 구별하다 놓으면 걔가 어떤 애라는 거, 이 간부 사업하는 놈들은 문건 하나만 봐도 딱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 내의 기본 유급 간부 사업은 이렇게 엄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결사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선발된 노동당 간부들에게는 그 수령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기가 맡은 단위에서의 수령의 대리인이요. 그럼 거기서 수령 대리인으로서의 막강한 신임과 권한과 이걸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해서는 아버지 대를 이어야 한다 하면서 대대선선 얘는 출세길이 딱 열려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것도 성취하지 않아서 김일성 족속 직속선인 창방안전부라는 거대한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수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수령이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이렇게 위대한 그 자리에 앉혀졌는데 수령의 은혜에 배은망덕했다. 이건 사돈의 팔촌까지 없애버립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노동당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북한 내분 상황은 노동당과 노동당 군부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노동당은 패소합니다. 북한 군 내부의 반란입니다. 이것도 더 힘들어요. 모든 북한군의 상급 간부들은 모조리 노동당원이며 그 높이에 따라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과 북한군이 붙을 일은 아예 없습니다. 김일성은 항상 그랬어요. 내수는 노동당이고 군대는 수족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필요 없다고. 북한 군대에선 절대 그 어떤 결사가 조직돼 가지고 노동당과 맞서고 김일성 족속과 맞서고 노동당과 내분이 일어난다는 건 김일성 족속은 정조준한다는 그 뜻이나 같습니다. 수령이자 당이자 수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군 내에서 수령과 그 노동당을 향한 어떤 반란 그것도 다 있을 수 없어. 내분이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론, 통신에 대한 국가적 장악입니다. 그 내분이 일어났다. 설사 일어났다 해도 북한 주민 사회는 몇 년이 지나서야 딱 알게 돼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해 주기라나 통신으로 알려줄 수가 있나.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국가 중에서 유언비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 북한입니다. 시러리 같은 말 하나 듣고는 실타래를 아예 욕거나. 그래서 이게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말들이 김정은이를 몇 번 죽이고 이설주를 몇 번 죽이고 김경일을 몇 번 독살시키고 이런 현상이 이래서 다 일어납니다. 도무지 북한 주민 사회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급히 알려줘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서로 교통하고 뭉쳐야 되겠는데 이래서 내분이 일어날 수도 없거냐. 그 내분이 일어났다 해도 거기에 편승할 만한 군중 집안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마냥 없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그 내분이 아니고 민중봉기라고 정정합시다. 북한의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 이거야. 이게 뭔가 하면 가슴 아프게도 이거 애들로 말할 것 없이 북한에서의 민중봉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딱 일어나게 돼 있어. 이놈의 세상은 언제 망하나 이러면서도 봉기를 못하는 구조가 딱 북한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 100% 충성분자가 아닙니다. 뒤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조질 퍼붓지만 앞에 딱 나서면 자동적으로 충성효성을 부르게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이게 공포심에 의해서 심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벗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안전하겠는가 안 안전하겠는가. 이게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 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북한에 놓여 있다는 것.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내가 외부의 적극적인 작용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를 전쟁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폐쇄 국가에서 70여 년을 살아온 북한 주민사회의 의식 수준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북한 당국이 70년 동안 전체제에 끊임없이 보강 보충하면서 수립해 놓은 주민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놓고 볼 때 북한에서 발람 가능성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외부적 작용이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즉 김일성 족속이 핵 가지고 까불다가 피해국으로부터 선제 타격 뭐 국부적이건 뭐건 한 방이라도 맞는 경우 그래서 저 북한 주민 사회가 이 광경을 북한 언론과 통신이 숨길 수 없을 지경으로 북한 주민 사회가 대량으로 그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봤을 때 이럴 때 이런 게 오면 혼란기가 들어가지 북한 체제가 이렇게 될 때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거든. 오늘 북한 주민들이 속에 묻혀있는 감정을 볼 때 일제시대 때만도 못하다 어디 가나 듣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 지주들의 인심도 김일성 족속보다 낫답니다. 모성 소장론 굶기질 않았대요. 이런 민심이 팽배해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뭐라노?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차라리 전쟁이라도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불평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꽉 차 있죠. 근데 표출을 못해요. 그러지.
북한 사람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외쳐보는 전쟁이라도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고생 빨리 끝나게. 이런 감정. 정말 쌓여서 깡치가 돼버린 이런 한탄이 이 순간에는 민중봉기로 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격동의 시기에 북한 주민사회의 자유민주주의로의 길라잡이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자유세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북한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내분 때 북한 주민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 시각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이제 한 대서 말할 게 있나? 저는 그냥 내부는 거의 뭐 0%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또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아마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한 개 도시를 그냥 사람 개미 한 마리 없이 다 죽일 거다. 아, 그럼 그렇지. 그거를 이제 북한 지금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이다. 그게 그렇게. 북한 족속이 심어놓은 공포지. 예. 그 공포심이 내부적 작용에 의해서 김일성 족속의 통치 기능이 약화되고 혼란기에 들어갈 때 주민 공포심이 그거를 이겨설 때 예. 그때 무조건 반란이 일어나지. 그래서 뭐 무산에서 폭동 일어나서 어디서 뭐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북한을 향해서는 정말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 이거 말씀드립니다. 커피 한 잔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민주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자유세계, 자유국가들이 민주주의, 공산독재국가들이 민주주의는 단어는 똑같은 거 쓰지만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민주주의 대상이고 주역인 자국민에 대한 용어 자체도 달라. 자유세계는 국민, 공산국가는 인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앞에다 인민, 민주주의 딱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민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민에 대한 정의가 또 공산국가는 다릅니다. 노동계급에 용도하고 노동계급으로 개조되어야 하는 그런 게 인민이야. 교활한 김일성이는 소위 마르크스주의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장구한 기간 낙환 농업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급보다 농민이 더 많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노동계급 민주주의를 들고 나가면 이건 엄청난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농민이 더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노동계급 독재보다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해야 하며 고로 우리나라는 인민민주주의 제도다 이렇게 해놨거든. 일성이가 개논이야 하면서도 그 전제가 딱 있어. 전제 조건이.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민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체험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당의 용도, 더 나가서 노동계급 수령의 용도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공산권의 민주주의는 유일정당, 소위 저 나라 수반의 민주주의지 인민의 민주주의는 아닌 건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지창하는 민주주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북한이 왜 회귀할 수 없는 나라고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밖에 갈 수 없는가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젯밤 한잠도 안 자고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국화에 박혀있는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 김정일의 말을 딱 인용하겠습니다. 김정일 왈 우리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에 용도하는 노농동맹의 기초에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수령, 땅,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가장 공고한 통일로서 수령, 땅, 대중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수령은 복숭아의 씨, 당은 복숭아의 씨를 보호하는 껍데기, 그 밖에 있는 복숭아의 살이 곧 대중이다. 이 세 삼위일체가 인민민주주의다. 그 소리입니다.
아예 이해하기 힘들지요. 북한을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와 논리 기준 갖고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C가 살의 양분을 다 빨아들여. 복숭아의 살이 C까지 보호해주잖아. 네. 이게 원리야. 그래서 인민을 복숭아의 살로 한 유기체가 북한의 주체의 인민민주주의다. 예, 이것을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이고 북한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고 북한 정권의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의 이 논리적 근거,理論적 근거를 딱 제시해 줬습니다. 이건 뭘만 보면 아는가?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주체 사상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적 수련관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마지막 종자는 혁명적 수련관이요. 그럼 수련관이 뭔지 압니까? 혁명적 수련관이란 김정일 왈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최고 내수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과 입장이래.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인민대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이 내리는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절대화하고 몸과 마음, 양심과 토도까지 다 바쳐서 해아들이 닿도록 이 세상 끝까지 수령 족속의 대대손손 충렬을 다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딱 나온 거야. 김일성 족속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 매 중요한 조항마다 주체 사상을 거둬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사상과 용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소문 1문장입니다. 저 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 자주성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 또 공화국은 노동당 이령로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이 지창하는 민주주의는 시작도 김일성, 중간도 김일성, 끝도 김일성. 고로 북한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김일성 족속이다. 이렇게 하면 그 궤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민주주의는 곧 김일성 족속이다. 김일성 족속이 나라의 족골로 만들든 이꼴로 만들든 국민을 수십만씩 굶겨 죽이든 뭐든 그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곧 민주주의라는 거야. 네, 이렇게 딱 되거든. 하긴 뭐 민족도 김일성 민족, 조국도 김정일 조국, 나라도 경제도 당도 다 김일성 족속의 것인데 김일성 민주주의는 곧 김일성이라는 말을 뭐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본질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 헌법 서문에 이런 문장도였습니다.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놓고 봐도 김일성 족속이 핵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김일성식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그 호전적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중지 안 한다 그 소리입니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주권이란 말은 알아도 인권이란 말은 모릅니다. 모르죠. 인권이란 말을 해본 적이 있나?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죄인들이 이제 그 잡혀온 사람들끼리 이게 내가 맞은 걸 보고 이게 다리가 막 다 너무 이렇게 그 부어가지고 그 뭐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맞았으니까요. 매일 맞다시피 했는데 그걸 보더니 이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폭행하는 거 인권 유린에 해당되길래 저거 지금 문제 될 수 있는데 그 쟤네끼리 그런 얘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인권 문제, 국제사회에서 그걸 한다. 제재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짓떨리네요. 북한은 어느 학교, 소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중학교, 대학교 어디에서도 인권이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예 인권이란 단어가 어느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도서들에. 그리고 외부 세계만 향해서 우리는 우리 인권 잣대가 있다. 네.
이렇게 떠들어야 됩니다. 그 인권 잣대가 바로 민주주의는 곧 김일성 족속, 인권은 곧 김일성 족속. 이 말이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회에 들어가 있는 민주주의 궤변, 악의적인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말이 저는 북한에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던.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하면 사람들이 철렁합니다. 네, 철렁하는 말이죠. 그게. 하여튼 이 정도로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악의적인 민주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정권을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